오늘은 제가 언박싱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제가 도시카도 그리고 일러스트도 그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짠! 펜슬도 이렇게. 이거 거의 3주 만에 받아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서 배송돼가지고 업체에서 선물을 같이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엥? 이거 화면에 붙이는 보호 필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구매를 했어요. 256기가. 아이패드에 이제 도시카나 일러스트 같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짠! 저는 실버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사실 뭐 스페이스 그레이가 더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하던데 저는 실버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버를 구매를 했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충전기 선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이패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노트에다가 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사실 왜 컴퓨터에서 일러스트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마우스로 그림 그리다 보면 좀 실제 펜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실제 연필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촉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얘는 이쪽 부분 여기에 이 펜을 이렇게 붙이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이거는 유료 어플인데 애플스토어에서 12,000원이라는 금액으로 결제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일 것 같아요. 이 어플에 들어와서 보면 여기 십자가 모양을 누르면 캔버스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는 사이즈를 클릭해서 그릴 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사용자 지정 크기라는 거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 캔버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는 기본 이 스크린 크기로 해서 해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해야 하는 펜 툴은 여기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게 다양한 펜들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펜이 진짜 많고, 이게 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얘를 이렇게 펜 굵기를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정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B나 이런 HB 연필을 밑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 약간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밑그림 스케치를 할 때는 B 연필이나 HB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편이고, 라인을 따는 작업을 할 때는 잉크에서 스튜디오 펜이나 이런 테크니컬 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한 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조금 깨끗하게 라인 정리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펜의 굵기도 여기에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두꺼워지죠. 좀 더 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펜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펜을 아직 다 써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브러쉬라는 것 자체가 뭐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뭐 난 이게 느낌이 좋더라. 각자 다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그림 그릴 때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용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브러쉬의 느낌으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얘는 마커인데 마커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고 서해를 쓰면 모노라인 펜은 이렇게 선이 좀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분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선을 얇게 하면은 또 얇은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미술에 들어가면 수채화라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수채화 느낌 나는 물에 많이 탄 듯한 느낌? 왜 수채화를 종이에 덧바르면은 그 위에 색이 점점 진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칠하고 또 그 위에 칠하면 색이 계속 점점점 이렇게 진해져요. 굉장히 다양하게 브러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잉크에서 잉크 번짐이라는 브러쉬도 있는데 이 끝부분이 약간 오돌토돌한 조금 거친 느낌의 브러쉬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선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펜도 있고 이런 거는 이런 느낌? 둥근 브러쉬 같은 경우는 색깔을 채워줄 때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렸다라고 치면 동그라미 여기를 색깔 이렇게 칠해줄 때 이런 식으로 지우개 버튼은 이 아이콘인데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우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렇게 크게 지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되거나 이전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축키로 치면 컨트롤 Z 같은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이럴 때 손가락 2개만 화면에 캔버스를 탁 쳐주면은 그 바로 이전 단계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손가락 2개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2개만 터치만 해주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이제 뭐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보면은 이 아이콘을 누르는 것보다 그냥 2개로 이렇게 터치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 2개로 해서 이렇게 지웠어요. 근데 다시 지운 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가락 3개로 터치를 해주면 지웠던 거를 다시 되돌아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2개를 터치를 하면은 이전 단계로 넘어가고 손가락 3개를 하면은 지운 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2개, 3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취소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취소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화살표가 있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은 여기 오른쪽 맨 윗부분,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는 이렇게 생긴 데서도 고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정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팔레트라고 생긴 곳에서도 색상을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긴 데서 색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색칠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색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다 일일이 칠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색을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에 갖다가 채우면 이렇게 색을 그대로 그냥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을 끌어와서 채울 때는 이렇게 네모든 세모든 뭐 어떤 패턴물이든 다 상관없지만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끌어와서 해야지만 얘가 채워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채우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바탕색이 다 전체가 다 칠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막 이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있던 색을 그대로 여기에 칠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색을 썼었는지 이렇게 찾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바탕화면 쪽 캔버스 쪽을 꾹 눌러주면은 이런 동그라미 같은 게 생겨요. 이거를 내가 찾고 싶은 색상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누면은 여기 이 부분에 색상이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시 끌어다가 이렇게 채우면 동일한 색상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흰색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떼면 여기가 흰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일로 오면 다시 이렇게 흰색으로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은 손가락으로 하는 방법 말고도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게 떠요.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여기 이렇게 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 툴하고 올가미 형태의 툴인데 이 툴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생겨요. 조절을 하면은 그림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또 얘를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이 부분만 얘 모양을 좀 크게 하거나 좀 줄이고 싶을 때는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가미를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화살표를 누르고 얘만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특정 부위 사이즈만 이렇게 크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크게 움직여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좀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레이어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 1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뭐 밑그림을 막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번 레이어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색을 채웠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이제 지우고 싶으면 이 빨간색 선을 그린 이 캔버스 있죠. 이거를 안 보이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색칠한 이 레이어 2번만 이렇게 남겨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윗그림을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밑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레이어 2번 이 색칠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를 꺼주면 이렇게 밑그림 한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한 레이어에다가 밑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또 그 위에 라인도 따고 이러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레이어를 여러 개를 해서 그림을 좀 중간중간 수정할 수 있게끔 레이어를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했는데 이 채색한 윗부분에 빨간 색깔 선이 위로 올라오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레이어를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 그어놓은 게 색칠한 거 위로 선이 올라와지거든요. 내려가면 이렇게 선이 숨겨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이 그 위로 올라와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렸고 여기에 이제 피부를 색칠을 해줄 건데 이렇게 라인들을 먼저 그려 넣었으니까 피부 색칠을 해줘도 이 라인이 위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 레이어 1번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밑에에다가 클릭을 하고 얘를 이렇게 채색을 하면은 선이 그 위로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검정 색깔 선이 그대로 있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레이어가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채색을 하면 이 선이 지워져요. 그림을 그릴 때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고 그림을 조금 분할해서 그리면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되게 레이어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 레이어들을 다 합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합쳐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뭐 레이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는데 레이어가 너무 많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꺼번에 다 합칠 수가 있어요. 뭐 비율적인 거나 대칭을 맞출 때 조금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특히 뭐 패션 쪽에서는 도시카를 그릴 때 양쪽 대칭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그리기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기 가이드에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하면은 이렇게 모눈 종이 같은 가로 세로 선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요 격자 무늬를 불투명도나 뭐 두께를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격자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거리는 이런 무늬 대칭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얘를 완료를 해서 티셔츠를 그린다. 그림을 그리면 양쪽에 똑같이 모양이 자동으로 그려져요. 그림을 그리면 반대쪽 면도 이렇게 똑같이 완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 대칭을 실행시킨 거를 꺼야지만 계속 그림을 그려도 여기에 반대쪽에 똑같이 그림이 안 남거든요. 그럴 때는 레이어를 누르고 지금 제가 여기 레이어 3번에다가 그린 건데 얘를 눌러서 그리기 도우미를 꺼줘야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도 반대쪽에 똑같이 그림이 안 남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게 편하게 그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캔버스 안에서도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사진 삽입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면 얘를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석이라는 게 돼 있으면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대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켜두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누르고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얘를 조금 불투명도를 낮춰서 이렇게 조금 흐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으면 얘를 레이어를 꺼주면 이렇게 밑그림 그린 것만 남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켜주고 라인을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레이어를 다 지워주면은 이렇게 제일 마지막 선 하나만 이렇게 남아요. 수정할 게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레이어를 잡아서 이 위에다가 채색을 해줄 때는 레이어 밑에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돼요. 그림에도 이렇게 빛이 받으면 하이라이터나 좀 밝은 부분, 이런 명암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 N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요. 여기에서 대비를 누르고 를 한 다음 소프트 라이트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색을 하고 내가 좀 밝게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경우에 그런 데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도형을 그릴 때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도형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 도형을 이렇게 그려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도형이 완벽하게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직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일직선을 쭉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일자로 돼요. 꾹 누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확장명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JPG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 저장을 하면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에어드랍으로 해서 핸드폰으로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아직 이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다양하게 사용해보지는 못해서 저도 앞으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 툴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앞으로 이 프로크리에이트 어플로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 어플로 그림을 그리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본적인 툴로 굉장히 편리하고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